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미술 속 진짜 이야기. 이번 주인공은 발레리나의 화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에드가 드가입니다. 드가의 작품 중 두 가지 제목을 갖게 된 작품, 신뢰 또는 강간. 이 작품은 진짜 성범죄 현장을 그린 걸까요? 더 이상 예술이 추락할 곳은 없다. 1881년 파리에서 열린 6번째 인상파전. 드가가 작품을 출품하자 따가운 평가와 시선을 한몸에 받아야 했습니다. 그가 출품한 작품은 14살의 발레리나 괴템을 모델로 한 조소, 14살의 어린 무희. 작품은 너무나 생생했고 마치 진짜 괴템이 전시장에 온 듯 했습니다. 유명인도 아닌 볼품없는 14살짜리 꼬마애가 숭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간 본 적 없는 조소였습니다. 하지만 기성화단은 이따위 상은 미술관이 아닌 인류박물관에 있어야 한다며 악평을 퍼부었고, 방문객도 질겁하며 작품 근처에 가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드가는 전시가 끝나자 이 작품을 작업장 한 구석에 처박아 버리고 살아있는 동안 2번 다시 누군가에게 이를 먼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한 사람이 드가의 작업실을 들렀다가 우연히 이 조각상을 보고 관심을 보이자 드가는 슬픈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딸인데 어떻게 팔 수 있겠나. 드가는 발레리나 화가답게 한평생 발레리나 그림만 1,5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당시 발레리나는 빈민가 소녀들의 몫이었는데 춤을 위해 매일 수시간 훈련하며 불구가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극한 직업이지만 10대 소녀들이 버틴 이유는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화려한 성공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성공한 발레리나는 당시 교사의 연봉의 무려 8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대 위 화려한 아름다움 뒤에는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자리해야 했습니다. 당시 한 발레리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오페라에 들어오고 나면 창녀로서 운명이 결정된다. 그곳에서 고급 창녀로 길러지는 것이다. 본래 발레는 상류층이 즐기는 문화생활로 관객 대부분이 부유한 귀족이나 자본가였는데, 그들은 쾌락의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공연이 끝나면 무대 뒤로 찾아가 어린 발레리나를 유혹했습니다. 스폰서란 개념도 이때 생긴 것이라 합니다. 발레리나를 비롯해 세탁부, 전문 여성 모델 등 주로 하류층의 여성을 그린 드가. 어쩌면 그들이 본인의 처지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가의 삶도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인상주의 초기 멤버였지만 바깥의 빛에 따른 색조 변화가 아닌 실내 인공조명의 효과를 표현했던 드가. 지병인 눈병으로 햇빛 보는 걸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행가인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지만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바람 피우는 모습을, 그것도 아버지의 남동생, 삼촌과의 관계를 접한 드가. 그로 인해 아버지는 방황하고 어머니까지 32살의 나이에 요절하는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그의 나이 고작 13살 때입니다. 혹자는 드가가 평생 여성을 멀리하며 독신으로 산 이유도 어머니를 향한 극도의 혐오가 여성 전체로 번졌다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가를 여성 혐오자로만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드가의 그림으로 그 시절 발레리나의 비애가 영원히 남을 수 있었고, 그 시절 오페라 가수도 세탁부도 전문 여성 모델의 서러움도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또한 베르트 모리조, 메리 카사트, 수잔 발라동 등 어린 여성 화가들을 적극 교육하고 화가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운 이도 드가였습니다.
시력은 계속 나빠져 57살쯤 되자 그림은커녕 글도 읽을 수 없게 된 드가. 드가는 그때부터 조각에 몰두합니다. 옅어지는 시각을 촉각으로 채우려 한 거죠. 작은 램프 조명이 켜진 좁은 방. 공간 전체에 알록달록한 벽지가 붙어 있지만 음침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한 여자가 의자에 기대어 울고 있고 그 뒷모습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는 한 남자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문가에 기대섰습니다. 방 안엔 널브러진 옷가지, 그리고 보니 여인의 옷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습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드가가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지는 해석이 분분한데요. 누군가는 이 그림을 보고 잘 짜인 드라마를 상상했습니다. 에밀 졸라의 소설 테레즈 락행 주인공의 영감을 받아 소설 속 상황을 그린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억압받으며 살아온 여자 테레지는 남편의 친구 로랑과 위험한 사랑에 빠집니다. 결국 이들은 친구이자 남편인 카미유를 죽이고 그토록 원하던 첫날 밤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카미유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불안감을 느끼고 가장 끔찍한 밤을 맞이합니다. 왠지 스토리를 알고 나니 그림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죠? 또 다른 누군가는 이 그림에 신뢰가 아닌 다른 제목도 붙였습니다. 강간. 강간이라는 제목은 작품을 본 다른 남성들이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가는 이 작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드가는 이 작품을 그저 풍속화라 불렀습니다. 부유한 귀족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지만 방탕한 나날을 보내던 부르주아 사내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던 드가. 작품 신뢰는 어찌 보면 직설적으로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진실을 교묘하게 꼬아놓은 걸 좋아했던 드가가 당시 파리의 풍속을 지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제목을 강간이라 붙인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것 또한 당시 타락해가는 파리의 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죠? 8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예술가는 혼자 살아야 한다는 아집에 다른 이들과 멀어지며 결국 고독한 최후를 맞이한 드가. 하지만 누구보다 근대 시민의 고독과 외로움, 긴장과 불안을 표현했습니다. 드가는 발레리나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의 아픔을 함께했던 것입니다. 소외된 이들의 삶을 주시하면서도 누가 다가오면 틀림없이 짜증내고 툴툴댔을 드가. 하지만 그의 붓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말이죠. 붓을 들고 발레리나를 주시하는 드가의 모습, 그 붓 끝에서 태어나는 아름다운 모습. 지금 그 따뜻한 붓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